늦가을의 제철이라고 하는 이것. 생긴 것만 봐선 포도인데 포도가 아니라는 사실. 그럼 뭘까? 옛날에 이런 거 뭐 술도 담아 드시고 뭐 간식으로도 드시고 하셨는데 산머루를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알고 있던 산머루는 다 잊어라. 산머루의 화려하고 다양한 변신. 술과 디저트에 달콤한 음료와 잼까지. 그 종류도 많다 많아. 이 산머루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연매출 10억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10억? 그렇다면 산머루의 매력 어디 한번 제대로 즐겨볼까? 한 곳에서 만나는 산머루의 모든 것. 재배와 가공, 체험까지. 연매출 10억의 부자농부 서충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오늘의 부자농부를 찾아 떠난 곳은 경기도 파주시. 산모루 밭에 가보면 부자농부를 만날 수 있다기에 일하는 분들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살펴봤지만 대체 누가 부자농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여기 그 산머루로 분홍 이루신 분을 찾아왔는데 어디 계세요? 저쪽에서 술 마시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있다고요? 예.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일은 안 하고 대낮부터 음주 타임? 설마 했더니 정말 술 마시는 거 맞네 맞아? 술 먹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중이고요. 와인을 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잘 되고 있는지 맛을 중간중간 이렇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감별하고 있고요. 요 작업이 끝나면 또 이제 바로 농장 가서 또 머루 수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와인 감별 작업이 끝나고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산머루 농장. 바구니 챙겨들고 머루를 따보는데 나무 이곳저곳에 탐스러운 산머루가 가득 열렸다. 생긴 모습이 포도와 비슷해 얼핏 보면 구분이 힘들다는 산머루. 포도보다 새콤달콤한 맛이 더 강해 야생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는데 지금이 수확 딱 적기예요. 수확 적기고요. 그러나 일반 다른 과수에 비해서 조금 늦는 건 또 사실이에요. 포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포도는 이미 거의 수확이 끝났을 거고요. 지금 포도가 끝난 다음에 저희 머루는 수확을 시작을 합니다. 장단콩 재배지로도 유명한 파주 지역. 그 밖에도 이곳엔 대단위 산머루 농장들이 모여 있다. 여기 파주 지역에만 약 한 50농가 정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계약 재배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매입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한 15만 평 정도 이렇게 좀 재배를 하고 계세요. 해발 700m에 달하는 가막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자연환경. 일교차가 큰 서늘한 기후에서 야생의 상태로 잘 자란다는 산머루는 전북 무주와 더불어 이곳 파주가 우리나라 최대 산지다. 머루는 요 알맹이 하나 가지고도 색깔이 엄청 진하게 나오는데 그 색깔이 우리 소위 말하는 안토시아닌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포도보다도 5배 이상 많이 들어있고요. 블루베리보다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보시면요. 제가 이거 알맹이하고 이렇게 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껍질을 하나 가지고 알맹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엄청 진하죠. 네,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안토시아닌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은 백내장과 녹내장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증세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풍부한 것이 바로 이 산머루. 한 알만으로도 이렇게 진한 색을 나타내는데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함유량이 어느 정도일까? 한국농화캐지연구에 따르면 산머루는 포도의 약 5배, 블루베리의 2배에 달하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고 한다. 파주 지역의 산머루 농가 50여 곳 중 30여 곳과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이곳. 그렇기에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 연간 산머루 생산량과 매출이 높은 편이다. 산머루는요, 지금 뭐 생과도 생과지만 가공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연간 한 200톤 정도로 하고 있으면서 매출은 뭐 정확하지 않지만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억이요? 네. 산머루 생과를 판매하면서 한편으론 요구르트와 잼, 와인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제조해 점차 매출을 늘려왔다는 서충원 씨. 그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큰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 머루가 많이 따셨네요? 올해는 날이 무척 더워서 그랬는지 일조량이 많았잖아. 네. 그래서 등수기 잘 돼가지고 이게 즙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산모루 전문가 포스를 뽐내며 서충원 씨와 의견을 주고받는 이 사람은 누구? 저희 아버님이신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머루를 최초로 재배하시기 시작하신 분이시죠? 대한민국 최초라니까 좀 이상하네. 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염소 기르다가 머루를 알게 돼서 재배 시작한 서우석입니다. 산모루의 아버지 서우석 씨를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염소를 기르다가 어차피 축산을 하는 거니까 돼지도 좀 길러야 되겠고 소도 좀 길러야 되겠고 해서 일반적인 축산은 다 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농사를 준비하다 몇 차례 실패를 경험했던 서우석 씨. 몸보신을 위해 키우기 시작했던 흑염소가 잘 되어 마리수가 불어나자 아예 농사를 접고 파주로 들어와 흑염소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 가막산에 풀어놓고 방목을 원칙으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 머루를 이제 야생 산머루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머루를 보는 순간 그 탐스럽게 참 잘생겼다. 그 먹음직스러운데 저걸 내려다가 밭에다 심었을 때 저보다 더 훌륭한 머루송이가 되지 않겠나. 충분한 소득 작목이 되겠다. 뭐 이제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잘 달린 나무 12줄을 캐다가 밭에다 내려다 심었어요. 산모루를 키우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1000평 밭을 개간했던 지난날. 어렵사리 산모루 재배를 시작했지만 암수구루를 구분하지 못해 열매가 달리지 않는 등 성공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다. 염소를 같이 기르다 보니까 축사에서 염소가 나가면서 이놈들 생리가 꼭 이렇게 이 머루 알맹이 모양 똥을 싸요. 그러니까 바닥에 주차장에 염소똥들이 쫙 들려 있으니까 식품 공장에서 염소똥이 있다는 게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산을 접고 이제 이 산머루에 올인을 한 겁니다. 어렵사리 재배에 성공해 산모루란 작물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서우석 씨. 1995년엔 산모루 가공 공장을 세우면서 축산업을 접고 본격적으로 산모루 농사에 매달렸다.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눈길을 돌린 서우석 씨. 산모루 가공 제품을 수출하는 쾌거를 올리게 되는데 일을 하면서 산모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쌓이자 강의와 교육도 함께 진행. 그 결과 서우석 씨는 대통령 훈장까지 받으며 국내 산모루 1인자로 발돋움했다. 산모루와 함께 해온 반평생. 이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는 아들 충원 씨다. 한번 관심 있는 가족. 보통 우리 남자들 생리가 이제 자기가 하던 걸 아들이 하기를 이제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격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원격 조정을 했다니요? 아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농사일에 참여시킨 서우석 씨. 그래서인지 아들인 서충원 씨도 당연한 일처럼 아버지를 따라 농산일을 선택했다고.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 때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좀 가고 싶어서 원서를 넣어서 합격도 했고 그런데 아버님께서 또 권유도 하시고 이제 결국은 제 판단에 의해서 한국에서 이제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하고 있는 그 학교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산모루 농사에 합류한 아들. 아버지에겐 천군만마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함께해온 18년의 시간.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에게선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고. 두 머루나무라고 너무 쉽게들 생각들을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이중 삼중으로 겹치니까는 열매가 햇빛을 못 받잖아. 네. 그래서 이게 햇빛이 나무는 이 햇빛이 아주 중요한 건데 네. 너무 이렇게 과보못되다 보니까 두 사람의 정성을 담아 길러 더욱 탐스럽게 자란 산모루. 수확이 끝난 산모루는 바로 저장 창고로 옮겨진다. 주변의 계약 재배 농가에서 수확한 것들도 마찬가지. 금방 무르는 산모루의 특성상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요즘은 한창 수확기라 산모루가 창고에 한가득이다. 머루라는 거는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특별한 과실 아닙니까? 상과실인데요. 그걸 가지고 다양한 가공품들을 만들어서 제품화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어떤 노하우 아니면 뭐 비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홍 성공 비법 첫 번째, 블루오션 작물 산모루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라. 농장 인근에 위치한 산모루 가공 공장. 이곳에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모루주를 생산하고 있다. 생과로 유통시키기가 어려워 생식용보단 가공용으로 더 많이 소비된다는 산모루. 대부분 이렇게 술을 만들고 있다. 산모루로 주로 만드는 것이 산모루 와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머루가 줄기가 제거가 되고 파쇄가 돼서 이곳에 와서 이제 발효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산모루 재배와 생산 그리고 머루주 가공까지 농업 1차, 2차 산업이 함께 진행되는 현장이다. 처음엔 보잘것없는 설비와 수작업을 통해 간의 수공업 형태로 시작했지만 아버지 서우석 씨로부터 시작된 꿈과 열정의 결과로 이제는 설비비만 약 30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시스템을 마련했다. 발효실을 나와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는 서충원 씨. 이번에 그가 찾은 곳은 뭘 하는 곳일까? 여기는 그 과정들을 지나서 술을 잘 익히는 숙성실이에요. 농장에서 만든 산머루 와인은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 최소 3년 이상 숙성을 거치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데 특별한 와인이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네.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커다란 문. 그 문 너머엔 과연 어떤 와인이 있는 걸까? 과연 이곳의 정체는? 긴 터널 같은 지하 창고. 이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큰 통들. 이게 다 뭔가요? 저희가 만드는 와인 중에 가장 고급 제품들만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있는 숙성 터널입니다. 2006년산 와인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06년이 엄청 좋은 품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루 자체가 정말 좋은 품질이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 와인을 저희가 이렇게 많이 저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나무통 안에 담긴 산모루 와인이 익어가는 숙성 터널. 와인병도 벽 한쪽에 한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그 규모가 쉽사리 짐작되질 않는다. 지하 숙성 터널 입구부터 깊은 안쪽까지 길이는 약 70m. 지하 15m에 위치한 숙성 터널은 항상 와인 숙성의 최적인 온도인 16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오크통이 약 10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아리가 한 150개 정도. 그다음에 와인병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000병 이상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225리터짜리가 지금 100개 정도 있거든요. 요게 100개에다가 저희가 한 병에 750ml가 3만 원 정도 하니까요.
한번 계산해보면 얼추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요. 225리터가 들어가는 참나무통이 모두 100개, 750ml 와인 한 병을 3만 원으로 따졌을 때 이곳의 값어치는 약 9억 원. 와인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시음은 필수. 처음엔 수없이 실패를 겪었다는 산머루 와인. 이제는 일정 수준에 올랐다고. 와인의 색과 향 그리고 맛으로 그 품질을 검수한다는 서충원 씨. 맛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나름대로 술 큰 변화 없이 잘 숙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떫은 맛도 어느 정도 있고요. 무게감도 있고 깊은 맛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를 분홍으로 만들어준 산머루.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 머루는 좀 특수성이 뭐냐면 생과로 유통하기가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을 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머루주도 만들었고요. 머루즙도 만들었고 또 기타 잼도 만들었고 이런 다양한 가공품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농장 한편에 있는 작은 사무실. 사무실에 들어와 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농장을 찾아오겠다는 예약 문의 때문. 산머루로 재배 가공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만의 어떤 노하우입니다. 분홍 비법 두 번째. 재배와 가공을 넘어 또 다른 판로를 개척하라. 이번엔 또 어딜 가는 걸까? 내일 체험객들을 위해서 이야기 좀 많은 것 같아서 미리 준비 좀 하려고요. 네. 예약을 확인하고 나자 마음이 바빠진 서충원 씨. 형님 설탕 다 담았니? 형이야 내일 혹시 몇 팀이니? 내일이요? 내일 세 팀이요. 세 팀? 네. 오전에 두 팀이랑 2시에 개인 팀이랑. 안 불러놔도 돼. 손님들이 오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이것도 그중 하나다. 내일 산머루 잼 만들기가 좀 많이 계셔서 미리 그 산머루 잼을 만들 때 들어가는 첨가물들을 설탕이거든요.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손님이 오셨을 때 기다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기본. 각각 테이블 세팅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체험장 손님 맞이 준비 완료. 바쁜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부터 반가운 손님들이 농장을 찾아왔다. 체험을 예약한 손님들이다. 안녕하세요. 네네 다 오셨나요? 네네. 농장에서 진행되는 체험은 총 7가지. 이 중에서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골라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비누 만들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누 베이스가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 깍두기 모양으로 한번 요거를 이용해서 쓸어보자. 첫 번째 순서는 머루 원액을 이용해 산머루 비누를 만드는 것. 비누 베이스를 녹여 산머루 원액을 섞어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틀에 부어주면 끝. 아주 간단하다. 얘들아 이거 뭐지? 블루베리랑 스프링클이랑 이거 블루베리야? 니네 여기 어디 왔는데 블루베리지? 머루. 그래 머루야. 씨앗도 씹어 먹어봐라. 맛있다. 그치? 한 입 더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 머루는. 두 번째 체험은 생머루를 넣어 초콜릿 만들기.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만든 생머루 수제 초콜릿. 준비된 재료를 이용해 바로 완성이다. 그 사이 개성 만점 산머루 비누도 완성. 이렇게 체험객들이 직접 만든 비누와 초콜릿, 잼 등은 따로 포장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 자 들어가보겠습니다. 사진 찍어도 되나요? 그럼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예?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와인 숙성 터널 체험.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흥미진진. 다 함께 즐길 수 있다. 나중에도 와인을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비누 만들기는 재밌었고요. 너무 재밌었고 애들한테 또 다른 상상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치. 가공 제품들만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들이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손님들을 현장에 유치시키자는 게 어떤 저희만의 해답이었습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체험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해서 세팅을 하게 됐던 거죠. 고객을 현장에 와서 어떤 일어나는 매출들이 일반 유통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한 50%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부가가치도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겁니다. 체험객들이 모두 떠난 오후. 느닷없이 비행기표를 찾아보는 서충원 씨.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떠나는 건가요? 대만에 어디 여행 가시는 거예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대만에 그 대만 관광객들 그 영업하러 지금 가려고 일정을 좀 잡아놓고 비행기표 끊어놓은 겁니다. 분홍 비법 세 번째, 영업의 세계화 전략,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라. 유난히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높다는 산모루 농장, 그 이유는 뭘까? 살기 위해서 영업하는 겁니다. 예, 가만히 있어서는 손님들이 안 오시거든요. 국내 손님들은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너무 뚜렷해요. 국내 손님의 성수기는 봄, 가을, 빨간 날, 공휴일. 이때 말고는 다 놀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도 임진각 관광지에 갔을 때 평일날 버스가 많은 것을 봤어요. 뭔가 가서 이렇게 봤더니 외국인 관광객이 있더라고요. 이거다. 그때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움직이게 되었죠. 처음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시작된 해외 영업. 이제는 연평균 20회 이상 해외 출장이 잡힐 만큼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농장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은 성공적. 체험 농장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준 해외 관광객 유치.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다는데. 잠시 후 도착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 식사가 한 50명 되는데 준비 다 되는 거죠? 더 많이 좀 여유 있게. 더 많이 와도 돼요. 얼마든지 네. 많이만 오시라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신데요. 이쁘시죠? 저희 관광객들 오시면 이렇게 식사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쪽을 좀 이렇게 맡아서 해주고 계세요. 네. 제가 음식 담당입니다. 네. 농장을 담당하는 아버지, 식사를 담당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들 충원 씨까지 이 농장은 온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운영 중이다. 드디어 농장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들. 오늘은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다. 첫 번째 체험은 새콤달콤 머루잼 만들기부터 바로 이어지는 산머루 와인과 산머루 음료 시음까지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저희는 내국인이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연간 이렇게 방문하고 계시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게는 한 6만 명까지 방문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다니면서 영업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체험을 마치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손님들. 이번엔 산머루 체험의 꽃, 산머루 한식 밥상이 준비됐다. 산모로 체험을 하러 오기 때문에 머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추장에 머루 원액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산머루 비빔밥입니다. 농장 식당의 메인 메뉴는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산머루 비빔밥. 그 색마저도 예쁜 산머루 국수면에 준비된 재료를 넣어주면 산머루 국수 완성. 우리와 다른 입맛을 가진 외국인들. 과연 이들에게 산머루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은
그 맛이 통했을까? 반응이 궁금한데 好吃，好吃，很好吃，辣的蛮清爽的，辣的怎么样？蛮清爽的。 대를 이어 만들어낸 부자 농부의 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산머루를 재배하신 농가들의 잘 먹고 잘 살아서 분홍이 되시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것들을 좀 만들어서 여기를 산머루 테마파크를 해서 손님들한테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